그래서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본다면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그거를 들여다보면 인간이 무엇을 근거로 생각하고 무엇을 통해 판단하는가에 대한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이 무엇을 가장 싫어할까요? 이렇게 대답을 출발하면요, 무엇을 제일 좋아하고 무엇을 위해 생각하며 그러기에 어떤 최종적 판단에 도달하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꽤 많이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불안이에요. 불안. 슬픔도 싫죠? 공포도 싫죠? 분노도 싫죠? 지루함도 싫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 중에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건 불안입니다. 왠지 아세요? 불안한 상태에선 그 이후에 느끼게 되는 어떠한 나쁜 감정도 2배, 3배, 심지어 10배까지 커지게 됩니다. 불안할 때 맞으면 진짜 아파요. 그렇죠? 지금은 뭐 당연히 학교에서 체벌이 없지만 예전에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에 나오는 그 정도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70년대에 특히 남학교는 체벌이 많았잖아요. 자, 학생주임 선생님이 계십니다. 학생주임 선생님은 늘 이상한 몽둥이 하나를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에 말도 안 되는 글씨 4글자가 써 있습니다. 사랑의 매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랑의 매를 가지고 있고 각종 불량자가 정문에서 항상 그 적발이 되죠. 뭐 두발 불량, 복장 불량, 신용 불량은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이런 다양한 불량자들이 선발이 되고 엎드려 뻗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학생주임 선생님이, 옛날 학생주임 선생님이 이놈들 10대씩 맞아라 하고 10대를 때리십니다. 그럼 10명한테 10대 때리면 100대를 때리셔야 돼요. 그럼 이게 얼마나 힘든데요. 네. 요즘 왜 피칭머신이 있는 야구장에 가서 볼 10개만 쳐도요, 네, 웬만한 중년 아저씨들은 뭐 그냥 헥헥댑니다. 저도 한번 쳐보고 난 다음에 힘들어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체력은 점점 100대를 때린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니까 체력은 점점 떨어지시겠죠. 그럼 물리학적으로 보나 생체역학적으로 보나 언제 맞는 게 제일 유리합니까? 맨 마지막에 맞는 게 제일 유리하죠. 하지만 이미 다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맨 마지막에 맞는다는 건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입니다. 아시죠? 네. 맨 마지막에 맞는 학생들은요, 맨 마지막에 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의 91번째, 91번째 스윙이 자기의 첫 번째 매로 변해서 자기 힙에 도달하기도 전에 이미 이 학생은 심리적으로 사망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닿기도 전에 하고 나뒹굴죠. 그래서 전국의 모든 70년대 학생주임 선생님들의 궁금증, 이상하다, 왜 나는 지쳐가고 있는데 얘네들은 점점 더 아파할까? 불안하기 때문이죠. 불안할 때 고통을 느끼면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불안할 때 지루하면 이 지구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불안할 때 화가 나면 주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불안하다라는 건 그 다음에 뭐가 오든 그 안 좋은 걸 2배, 3배, 4배, 심지어 10배, 20배 더 힘들게 만든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불안한 게 싫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불안이 싫은데요, 그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면 얼마나 싫겠습니까? 자, 불안은 언제 커지나요? 불확실할 때 커지죠. 모호할 때 커집니다. 그래서 공포 영화가 무서운 거잖아요. 자, 공포 영화가 왜 무섭겠어요? 그 귀신이나 괴물이 언제 어떻게 나오는지가 불확실하고 모호하니까 무섭게 되는 거죠. 공포 영화 하나도 무섭지 않게 보는 방법 간단하죠. 영화관에 갔는데 공포 영화를 보는데 왼쪽 맨 위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돼요. 10, 9, 8, 7, 6, 5, 4, 3, 2, 1, 짠!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놀랍니다. 심지어 관객들이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장면까지도 다 촘촘히 봐요. 예전에 여고괴담이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감사합니다. 여고괴담을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요즘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월화의 공동묘지랑 거의 같은 연도로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런 장면에서 왜 우리 배우 최강희 씨가 빰빰빰빰 하고 나오는 그 명장면 있죠. 그걸 카운트다운해서 저희가 학생들한테 보여줬더니 그 학생들이 웃더라고요.
야 조금 있으면 눈 사팔로 변한다 막 이러면서 거기까지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합쳐볼까요? 인간은 불안을 제일 싫어해요. 그런데 인간은 그 불안이 제일 커지는 상황을 알고 있어요. 모호하고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호하고 불확실한 걸 그 누구보다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뭘 좋아합니까? 확실한 거. 확실한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탁소가요, 똑같은 개업 10주년 행사를 하는데 세탁 물마다 25%씩 4분의 1씩 25%씩 할인해 드립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절반도 안 깎아주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세탁 3번 하시면 4번째 한 번은 무료입니다 이러면 이게 확실해 보여서 그걸 더 좋아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세탁 2번 하면 첫 번째가 훨씬 더 좋은 조건이죠. 그런데도 사람은 그냥 뭔가 0 혹은 100, 0% 혹은 100%처럼 확실한 게 좋은 거예요. 나는 안 속을 거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벼운 눈속임 같은 것에도, 장난 같은 문구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반응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타이어 3개 교환하면 1개 공짜.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세상에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타이어를 3개 교환해요. 4개 교환하거나 2개 교환하죠. 그렇죠? 근데 제가 재밌게도 저 문구를 걸고 계신 분이 저희 학교 근처에 있어서 제가 그 전 문구를 기억하기 때문에, 광고 문구를 기억하기 때문에 제가 가서 여쭤봤어요. 사장님께. 사장님, 예전 그 문구보다, 광고 문구보다 지금 게 더 효과가 있나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훨씬 낫다고. 근데 그 예전 문구가 뭔지 아세요? 타이어 신발값보다 쌉니다. 많이들 보셨죠? 그거보다 이게 더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 확실한 걸 좋아한다는 거죠. 자, 게다가 인간은 유사성을 가지고 확률이라고 판단하는 특이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자, 되게 유명한, 굉장히 유명한 예예요. 연구 예인데, 린다는 28세의 여성입니다. 그녀는 몇 개의 여성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죠. 특히 학대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한 보호시설에서 자원봉사자를 일하고 있으며 임신 중절의 권리를 주장하는 시위와 행진에도 자주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분들께 그 린다가 은행원일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라고 하면 10%도 안 나옵니다. 야, 10%요. 그러면 야,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에 1명이 은행원이야? 줄여 5%인가? 막 이러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여기 계신 학생들한테, 여기 이곳에 있는 학생들한테 문제를 이렇게 바꿉니다. 그 린다가 페미니스트이면서 은행원일 확률은 얼마나 되겠니? 라고 물어보면 30%, 40%가 막 나옵니다. 어떻게 은행원일 확률보다 페미니스트면서 은행원일 확률이 높을 수가 있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왠지 이 확률은 더 그럴듯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나는 린다의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은행원인 린다는 안 비슷해요. 페미니스트면서 은행원인 린다는 비슷해요. 우리 인간은 확률은 모릅니다. 정말 알고 싶은 게 확률이지만 확률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비슷한 걸 보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의외로 나와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랑 같은 사람일 거야. 나랑 외모가 유사하기 때문에 나랑 같은 생각할 거야. 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같은 평수일 거야.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할 거야. 정말 다양한 착각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최근에 많이 연구되는 후회와 만족을 구분 못하는 현상도 있죠. 후회. 자, 예를 들어볼까요? 국가대표 경기가 끝났습니다. 감독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후회 없는 경기를 해서 만족스럽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심지어 후회 없는 삶을 살아 행복합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 후회랑 만족은 우리 뇌에서 전혀 다른 데가 담당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후회는 언제 주로 하시나요? 제 아내가 저와의 결혼을 언제 후회하는지 아세요? 저와의 결혼을? 옆집 남편은 6시면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가사일도 도와줍니다. 근데 이 인간은 오늘 나가면 항상 내일 들어와요. 예. 그것도 고주망태가 들어와가지고, 그쵸? 으아 하고 들어와가지고 애들 다 깨워가지고 막 그 양 면도도 이제 잘 안 돼가지고 막 꺼끌꺼끌한 턱수염 있는 턱으로 막 비비면서 애들아 사랑한다 막 이러고.
그럼 옆집 남편을 보면서 저를 비교하면서 후회합니다. 저와의 결혼을. 후회는 비교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옆집 남편이 사이코패스예요. 저는 사이코패스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옆집 남편과 저를 비교하면서 만족하지는 않죠. 만족은 제가 잘해야 생기는 게 만족이에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친구의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현재 상태를 비교하면서 나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후회할 수는 있어도, 친구가 아무리 나보다 못 살아도 현재의 나의 삶에 만족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행복은 만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으로부터 직접 얻는 게 만족이에요.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항상 특히 한국 사람들은 남과의 비교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남들보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재밌는지. 두 개의 게임이 있어요. 1억 원 딸 확률이 100%입니다. 게임 B 1억 원 딸 확률이 89%, 5억 원 딸 확률이 10%, 꽝 1%예요. 두 게임 중에 오늘 하나만 하실 수 있어요. 어느 걸 하시겠습니까? 벌써 이렇게 갈리죠? 자,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나는 A 하겠다 한번 손 들어주시죠. 좋습니다. 내리시고요. 왜 이렇게 불안해하세요? 난 B 하겠다 한번 손 들어주시죠. 좋습니다. 네, 내리시고요. 자, B가 훨씬 더 많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B를 많이 고르시는 나라가 없어요. 모든 분들이 A 선택하게 만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게임 A 1조 원 딸 확률 100%. 게임 B 1조 원 89%, 5조 원 10%, 꽝 1%. 그렇죠? 이러면 다 A 가시겠죠. 아, 지금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놀랍습니다. 네. 1조 원인데. 네, 네. 자, 그러면 이러면 모든 분들이 B 선택하게 만들어 드릴 수도 있죠. 게임 A 1,000원 딸 확률 100%. 게임 B 1,000원, 5,000원. 다 B 가시겠죠. 재밌는 건 외국에선 게임 A의 1억 원을 100분의 1로 줄여서 100만 원으로만 놔도, 그럼 B도 100만 원, 500만 원 되겠죠. 이렇게만 놔도 성인의 훨씬 더 많은 절반 이상이 아니라 거의 대다수가 A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가 이거 A를 무려 100배를 해서 1억 원으로 놔드렸는데도 이걸 깨끗이 무시하시고 모험을 찾아 B로 떠나셨죠. 더 놀라운 건 이렇게 B를 고르신 분들이 A를 고르신 분들보다 재산이 더 많은 분들도 아니에요. 조사해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B를 고릅니다. 왜겠어요? 많이 가져야 행복해진다는 가정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보다. 예. 왜 그러냐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좁은 땅덩어리에서 많은 사람들끼리 지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비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나는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그 사람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며 나는 자동차 배기량이 몇 cc고 그 사람은 몇 cc고 이런 것들에 계속 비교를 하다 보니 결국은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건 굉장히 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만큼은 되지 않기 위해서, 그것만큼은 막아내기 위해서, 그것만큼은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죠.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합니다. 유럽 심리학자들이 저를 보고 하소연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학교에서 만난 유럽 심리학자 하나가 니네 한국 사람들 우리 유럽에 놀러 오면 복장만 관광객이래요. 행동은 근로자래요. 아니 남의 나라에 놀러 온 너희들은 왜 도대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냐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그렇게 안 일어나냐 그랬더니 대부분 다 8시에 일어나. 놀러 왔으니까. 네.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다른 심리학자 하나가 유럽의 렌트카 업체 직원들은 동양인으로 보이는 관광객이 일주일 동안 렌트카를 빌려서 일주일 후에 다 쓰고 반납을 하면 운전한 키로수만 보고도 한국 사람인 걸 바로 알아맞히는 거죠. 아예 키를 받을 때 표정이 다르대요. 난 다 갈 거야. 이러고 안 됩니다. 정말 열심히 살죠. 저도 외국에서 공부를 할 때 보면 저보다 공부 열심히 하는 외국 친구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쁜 걸 막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만큼 안 되려고 살아가고 남들과 비교해서 우위에 있으려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어버리는지 아세요?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쟤보다 더 뛰어난, 평균적인 사람들보단 더 우수한, 일반적인 사람들보단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을 그런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열심히 일하시고 부지런히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가를 모르게 된 겁니다. 야, 네 친구 경일이 뭐 좋아하니? 라고 했더니 제 친한 친구가 경일이 어떤 음식 좋아하냐고? 내가 잘 알지, 30년 친구거든. 맵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 친구는 30년 동안 저랑 친구하면서 제가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는가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음식 먹을 때 제일 성질내고 짜증내는가를 기억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막으려고 했던 거죠. 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알아가는 건 이 세상에서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고요, 만족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1년에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십니다. 참 슬픈 현실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절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분들보다 무망감으로 세상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절망은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 희망이 꺾여진 상태예요. 그런데 무망은 좋아하는 게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겁니다. 희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망감으로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보면 굉장히 책임감 있으신 분들이고요, 굉장히 열심히 살아오셨던 분이고, 그리고 자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오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그 과정에서 나의 모든 책임과 그 다음에 비교 우위에서의 처지지 않기 위한, 내 주위 사람들도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한 그런 각고의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가를 전혀 알아내지 못하시는 그런 불행의 굴레로 들어가신 분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가를 알아내셔야 되고요, 나는 어떤 온도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인가, 어떤 색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곳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인가, 어떤 맛에 제일 기쁜 사람인가를 알아가시고 내 주위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도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가를 알아내시는 그 과정이 우리가 100세 시대, 110살, 120살까지 살아야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판단과 의사결정의 근거가 될 겁니다. 아마 이걸 한번 기억해 두시면 아마 앞으로 긴 남은 인생에서 중요한 판단의 의사결정의 근거로 삼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